강남 한복판에 솟은 유리 마천루 꼭대기에서 도연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64층 사무실에서 바라본 도시는 반짝이는 별들처럼 빛났다. 세상이 그의 발 아래 놓인 듯했다. 도연 대표님, 오늘 저녁 일정 확인해드릴까요? 비서 윤아의 목소리에 도연은 창에서 눈을 떼었다. 그의 표정은 무심했지만 눈빛 깊은 곳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취소해. 네? 하지만 서울경제인연합회 회장님과의 약속인데요. 이번 투자건과 관련해서 모두 취소하라고 했잖아. 도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울렸다. 윤아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도연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성공 이야기는 모든 경제잡지의 표지를 장식했다. 혁신의 아이콘, 인공지능 황제, 낯살의 젊은 거물. 하지만 아무도 그의 진짜 이야기는 몰랐다. 매일 밤 혼자 남겨진 강남의 펜트하우스에서 도연은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를 흥얼거렸다. 별빛 아래 잠든 아가, 엄마 품에 안겨서. 22년 전 그가 18살이던 날 어머니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집에 돌아왔을 때 식탁 위에는 따뜻한 저녁 식사만이 남아있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도연은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생일을 맞이한 어린 자신과 환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는 사진 뒷면에 적힌 글씨를 매일 읽었다. 내 도연이, 네가 어떤 길을 가든 엄마는 항상 내 편이란다. 엄마가, 대표님, 회의 시간입니다. 윤아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도연은 사진을 서랍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가 중 한 명으로서 그는 항상 완벽해 보여야 했다. 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서울 거리를 쓸고 지나갔다. 도연은 중요한 투자자 미팅을 마치고 자신의 검은색 롤스로이스 안에서 다음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다. 강 비서, 오늘 남은 일정은? 이사회 준비 미팅이 있습니다. 4시에 본사에서요. 도연은 시계를 확인했다. 아직 시간이 있었다. 여기서 내릴게. 잠시 걷고 싶어. 하지만 대표님, 눈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처는? 기다릴 필요 없어. 내가 연락할게. 강남역 인근의 번화가에서 내린 도연은 목까지 코트깃을 올리고 걷기 시작했다. 화려한 간판들과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사이로 그는 익숙하지만 동시에 낯선 감각을 느꼈다. 이 거리를 수천 번은 지나쳤지만 정작 제대로 본 적은 없었다. 빨간 신호등 앞에 멈춰선 도연의 귀에 희미한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무심코 지나칠 뻔했다. 하지만 그 멜로디가 점점 또렷해지자 도연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별빛 아래 잠든 아가, 엄마 품에 안겨서.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인도 구석에 앉아있는 한 노인이 보였다.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낡은 옷차림이었지만 그녀가 부르는 노래는 의심할 여지 없이 어머니의 자장가였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 낯선 노인이 어떻게 어머니만의 자장가를 알고 있을까? 날이 초록불입니다. 뒤에 선 사람의 목소리에 도연은 정신을 차렸다. 하지만 그는 건너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노인에게 다가갔다. 노인은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계속해서 노래를 흥얼거렸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도연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다. 그 주름진 얼굴, 그 쓸쓸한 눈빛, 전혀 닮지 않았는데도 무언가 묘하게 익숙했다. 그 노래!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일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어디서 배우셨나요? 그 자장가를. 노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뭔가를 기억해내려는 듯했다가 다시 공허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내 아들에게 불러주던 노래예요. 도연의 가슴이 조여들었다. 당신의 아들은요? 어디 계신가요? 노인은 슬픈 미소를 지었다. 모르겠어요. 잃어버렸어요. 내 아들을, 내 모든 걸. 그때 도연의 전화가 울렸다. 윤아였다. 대표님, 이사회에서 긴급하게 찾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계신가요? 도연은 눈을 감았다. 현실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다. 지금 가지 못해. 네, 하지만 정 회장님이 직접. 취소해, 모든 일정 취소해. 도연은 전화를 끊었다. 노인이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별빛 아래 잠든 아가. 저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노인은 도연을 빤히 쳐다보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가 도연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도움? 아니, 괜찮아요. 난 그저 내 아들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언젠가 돌아올 거예요.
그 애는 항상 약속을 지키는 아이였거든요. 도연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돈을 내밀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돈은 필요 없어요. 그저 내 노래를 들어주세요. 그 순간 도연의 뒤에서 누군가가 그를 불렀다. 도연 씨,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정 회장이었다. 그의 표정은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다.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노숙자랑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도연은 천천히 일어났다. 그의 눈엔 결연한 빛이 어렸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저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뭐?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도연은 다시 노인에게 몸을 숙였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식사 대접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리고 그 노래에 대해 좀 더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노인의 눈이 반짝였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 회장은 분노에 찬 표정으로 도연의 팔을 잡았다. 미쳤어? 지금 10억 단위의 계약이 걸린 회의를 노숙자 때문에 놓친다고? 도연은 조용히 정 회장의 손을 떼어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도연은 노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 일으켰다. 세상의 시선 앞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근처 한 식당의 조용한 룸에서 도연은 노인 앞에 앉아 있었다. 유나의 끝없는 전화는 무시한 채였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노인은 따뜻한 국을 한 숟가락 떠먹다가 도연을 바라보았다. 정미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내 이름은 정미숙이었어요. 이었던 것 같다는 게 무슨 뜻이세요? 미숙은 쓸쓸하게 웃었다.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많은 것들이 흐릿해요. 때로는 내가 누구인지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언제부터 그러셨나요? 오래전부터요. 몇 년이나 됐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그저 그 노래만 기억나요. 내 아들에게 불러주던. 도연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 자장가 정확히 어떻게 부르셨나요? 미숙은 눈을 감고 천천히 노래를 불렀다. 별빛 아래 잠든 아가 엄마 품에 안겨서 달님이 지켜주고 바람이 오르면 우리 아가 파란 꿈을 꾸겠지. 내일은 더 환한 웃음 지을 테니.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이것은 어머니가 그에게만 불러주던 자장가였다. 그 누구에게도 들려준 적 없는 노래. 혹시 아드님 이름이 어떻게 되셨나요? 미숙은 고개를 갸웃했다. 그녀의 눈에 혼란스러운 빛이 스쳤다.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착한 아이였어요. 항상 엄마 말을 잘 듣고 공부도 잘했어요. 도연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도로 시작하는 이름, 우연일까? 아니면? 그런데 왜 내게 이런 질문을 하시나요? 도연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다. 어머니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다. 이분을 혹시 알아보시겠어요? 미숙은 천천히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처음에는 무표정했지만 점점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눈빛이 변했다. 이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건 나예요. 내가 맞아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이 아이는요? 미숙은 사진 속 소년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다. 내 아들, 내 도연이.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다. 도연은 숨을 쉴 수 없었다. 22년 동안 찾아 헤맨 진실이 이토록 가까이 있었다니. 어머니? 미숙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도연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천천히 기억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한 듯했다. 도연이? 내 도연이니? 도연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네, 어머니, 저예요. 도연이에요.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도연의 얼굴을 만졌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기쁨, 그리고 깊은 슬픔이 교차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아들이 이렇게 컸네. 도연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갑자기 사라지셨나요? 미숙의 눈빛이 흐려졌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날 이후의 기억이 모두 조각나 있어요. 도연의 전화가 다시 울렸다. 유나였다.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사회에서 긴급 결의가 진행 중입니다. 대표님 없이 중요한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도연은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유나 씨, 내가 곧 돌아갈게. 하지만 먼저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22년 전부터 최근까지의 정신과 입원 기록을 모두 조사해줘. 특히 교통사고 환자 중 신원불명이었던 여성 환자가 있는지 확인해줘. 네. 하지만 그런 정보는 쉽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 법무팀과 병원 재단 이사회에 있는 인맥을 총동원해. 지금 당장.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사회는요? 도연은 미숙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사진을 들여다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1시간만 더 지연시켜. 어떻게든. 도연은 전화를 끊고 어머니 옆으로 자리를 옮겼다. 어머니, 이제 제가 모시러 왔어요.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빛공해와 스모그가 별빛을 가렸다. 도연은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어머니를 모셔왔다. 미숙은 화려한 인테리어와 탁 트인 전망에 압도된 듯했다. 이게 다 내 집이니? 네, 어머니. 내가 성공했구나. 도연은 씁쓸하게 웃었다. 겉으로는요? 미숙은 천천히 거실을 둘러보았다. 넓은 공간에 가구는 최소한만 놓여 있었다.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공간이었다. 너 결혼은 했니?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미숙은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이런 집에서 혼자 사는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다. 도연의 전화가 울렸다. 윤아였다. 대표님, 병원 기록을 일부 확인했습니다. 22년 전 강남 한복판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후 신원불명으로 처리된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심각한 두부 외상으로 기억상실을 겪었고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 환자는 어떻게 됐지? 6개월간 입원 치료 후 퇴원했지만 완전한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는 기록이 없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누구였지? 김태준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은 원장으로 계십니다. 당장 그분과 연락 좀 잡아줘. 도연은 전화를 끊고 미숙에게 다가갔다.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거예요. 미숙은 도연의 손을 잡았다. 내가 나쁜 엄마였구나. 너를 혼자 두고.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분명 무슨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찾아냈으니 다시는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윤아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다. 대표님, 김 원장님과 통화했습니다. 지금은 해외 출장 중이시지만 환자 기록을 보내주셨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의 손이 떨렸다. 윤아 씨, 이사회는 어떻게 됐지? 윤아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대표님 부재 중에 긴급 결의가 진행됐습니다. 정 회장님 주도로 대표님에 대한 신임 투표가 있었습니다. 도연의 눈이 커졌다. 결과는? 찬성, 반대 4.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셨습니다. 미숙이 놀란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보았다. 도연아, 내 때문에? 도연은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어머니. 회사보다 더 중요한 것을 찾았으니까요. 도연은 서류를 펼쳤다. 22년 전 병원 기록이었다. 환자 신원, 불명, 추정 나이 30대 중반,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 두부 외상, 심각한 기억상실. 도연은 계속해서 기록을 읽어내려갔다. 그의 눈이 커졌다. 환자는 자신의 신원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자주 도연이라는 이름을 부르며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임. 특이사항, 환자는 매일 밤 같은 자장가를 부르며 잠을 청함. 도연의 손이 떨렸다. 사고 당시 환자의 소지품, 검은색 핸드백, 현금 3만 원, 열쇠 1개. 그리고 도연의 목소리가 끊겼다. 그리고 작은 사진 한 장.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소년의 모습. 뒷면에 내 도연이 네가 어떤 길을 가든 엄마는 항상 내 편이란다. 엄마가 라고 적혀있음. 도연은 숨을 쉴 수 없었다. 이것은 그가 항상 가지고 다니던 바로 그 사진이었다. 어머니, 틀림없어요. 이게 바로 어머니예요.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도연아, 내가 사고를 당했구나. 그래서 너를 기억하지 못했던 거야. 그런데 왜 병원에서 신원 확인을 하지 못했을까요? 분명 실종 신고도 했는데. 윤아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표님, 여기 수상한 점이 있습니다. 기록 중간에 페이지가 누락되어 있어요. 그리고 담당의의 메모에 따르면 환자의 신원에 대한 문의가 있었지만 상부의 지시로 비공개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상부의 지시? 네, 그리고 오늘 이사회 결정을 주도한 정 회장님이 당시 이 병원 재단 이사였습니다. 도연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내가 처음 이 회사에 들어올 때 정 회장님은 내 배경을 이미 알고 있었어. 나를 특별히 점 찍어 발탁했지. 미숙의 눈빛이 변했다. 기억의 조각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는 듯했다. 정민호? 내 아버지 친구였던.
도연은 놀라서 미숙을 바라보았다. 기억나세요, 어머니? 미숙의 손이 떨렸다. 조금씩. 그날 정민호가 찾아왔었어. 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사망한 후 빚 때문에 내 명의로 된 집과 토지를 요구했어. 도연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 내가 거절했어. 그리고 그날 밤 퇴근길에 갑자기 나타난 차. 그 이후로는 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도연아, 이건 사고가 아니었어.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유나를 바라보았다. 유나 씨, 22년 전 어머니 사고 당시의 경찰 기록을 찾아줘. 그리고 정 회장의 모든 과거 기록도 조사해. 네, 대표님. 하지만 이제 대표님이 아니시라. 괜찮아. 내 개인 자격으로 하는 일이야. 그리고 내 집은 40%는 아직 그대로야. 도연은 다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이제부터 제가 모든 것을 바로잡을게요. 그동안 어머니가 겪으신 모든 고통 제가 갚아드릴게요. 미숙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도연아, 엄마는 이제 괜찮아. 너를 다시 찾았으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22년 동안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서울의 새벽은 조용했다. 도연은 밤새 자료를 검토했다. 미숙은 침실에서 깊은 잠에 들어 있었다. 유나의 전화가 울렸다. 대표님, 경찰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말해봐. 사고 당시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진술한 바에 따르면 사고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의도적으로 정미숙 씨를 겨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격자의 진술은 나중에 기록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누가 그 기록을 삭제했지? 당시 담당 형사였던 박정우 씨가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하고 해외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계좌 내역을 보면 정 회장의 페이퍼 컴퍼니에서 거액이 입금된 기록이 있습니다.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래, 이제 모든 게 맞아떨어져.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정 회장은 도연 대표님의 가족에 대한 정보를 오래전부터 추적해왔습니다. 대표님이 처음 회사에 들어오기 훨씬 전부터요. 도연은 거실 창가로 걸어갔다. 서울의 새벽빛이 지평선을 물들이기 시작했다. 유나 씨,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을 열어. 네? 어떤 내용으로요? 모든 진실을 공개할 거야. 정 회장의 범죄, 어머니의 사고, 그리고 내가 회사를 그만둔다는 사실도. 대표님, 그러시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유나 씨, 난 이제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았어. 서울의 모든 언론이 모인 가운데 도연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의 옆에는 미숙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22년 전 제 어머니는 저를 홀로 두고 사라지셨습니다. 당시 저는 그것이 어머니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다. 제 어머니는 교통사고를 당했고 그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회사 정민호 회장이 지시한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회견장이 술렁였다. 정 회장은 저희 가족의 재산을 노리고 어머니를 해치려 했습니다. 사고 후 어머니의 신원을 감추고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용했습니다. 도연은 잠시 숨을 골랐다. 저는 오늘 모든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대표이사직과 모든 직함에서 사퇴합니다. 제 지분은 새로운 재단을 설립하여 기억상실과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기자들이 쏟아내는 질문 속에서 도연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바로 어머니와 함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일입니다. 회견을 마친 후 도연은 어머니와 함께 한강변을 걸었다. 겨울 바람이 차가웠지만 그들의 마음은 따뜻했다. 도연아, 정말 괜찮은 거니? 네가 그토록 일구어온 모든 것을. 도연은 미소 지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원했던 건 성공이 아니었어요. 진실과 가족이었죠. 이제 그걸 찾았으니 더 바랄 게 없어요. 미숙은 아들의 팔을 꼭 붙잡았다.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우선은 어머니의 치료에 집중할 거예요. 최고의 의사들을 모셔와서 어머니의 기억을 되찾는 데 도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할 새 집을 찾아볼까 해요. 이번엔 제가 어머니를 위해 요리도 배울 거예요. 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도연아, 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엄마가 옆에 없었는데도 어머니가 계셨어요. 항상 제 마음속에. 그때 미숙의 눈빛이 변했다. 그녀는 갑자기 멈춰서서 강을 바라보았다.
이곳 기억나. 도연도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들은 반포대교 근처에 있었다. 여기가 어디신가요, 어머니? 여기서 내 아버지와 처음 만났어. 대학생 때 그가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지. 그리고 네가 태어난 후에도 자주 와서 산책했어. 도연의 눈이 반짝였다. 어머니의 기억이 돌아오고 있었다. 도연아, 네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단지 운이 없었을 뿐이야. 사업 실패 후에 그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도연은 처음으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의 진짜 모습을 정민호가 아닌 어머니의 입을 통해. 6개월 후 서울의 봄은 화사했다. 도연과 미숙은 양재천 근처의 작은 도둑주택으로 이사했다. 정원이 딸린 아담한 집이었다. 도연아, 이제 정말 괜찮겠니? 회사는? 도연은 정원에 장미를 심으며 웃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정 회장은 구속되었고 회사는 새 경영진이 이끌고 있어요. 내 지분으로 세운 재단도 잘 운영되고 있고요. 하지만 네가 그토록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재단의 첫 프로젝트가 다음 주에 시작돼요. 기억상실 환자들을 위한 특별 치료센터예요. 미숙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다. 기억의 단편들이 하나둘 돌아왔고 인지 기능도 크게 향상되었다. 도연아,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 어머니, 오늘 저녁에 손님이 올 거예요. 누구? 22년 전 사고 당시의 목격자예요. 그분이 없었다면 우리는 진실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날 저녁, 김영수라는 중년 남성이 그들의 집을 방문했다. 당시 택시기사였던 그는 사고 현장을 목격했지만 협박에 시달려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더 용기를 내었다면.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용기를 내셨어요. 당신의 진술 기록이 있었기에 저희가 진실을 밝힐 수 있었으니까요. 미숙은 김영수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제가 아들을 다시 찾았어요. 밤이 깊어갔다. 도연은 정원의 벤치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서울 교회에서는 별빛이 더 선명하게 보였다. 그때 미숙이 나와 옆에 앉았다. 별이 참 예쁘구나.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도연아, 엄마가 노래 불러줄까?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네, 불러주세요. 미숙은 천천히 노래를 시작했다. 별빛 아래 잠든 아가 엄마 품에 안겨서 달님이 지켜주고 바람이 얼으면 우리 아가 파란 꿈을 꾸겠지. 내일은 더 환한 웃음 지을 테니. 도연은 어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22년 만에 다시 듣는 자장가였다. 그 노래 속에서 그는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절 잊지 않고 계속 찾아주셔서. 미숙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엄마가 더 고마워, 도연아. 네가 엄마를 찾아줘서. 별빛 아래 그들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다.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남은 시간은 그들의 것이었다. 1년 후 도연의 재단은 서울 곳곳의 기억상실 환자와 노숙자들을 위한 치료센터를 열었다. 미숙은 그곳에서 음악치료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자장가는 많은 환자들에게 위안을 주었다. 어머니, 오늘 어떠셨어요? 퇴근길, 도연은 어머니를 센터에서 픽업했다. 좋았어, 도연아. 오늘 한 환자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기억해냈어. 도연은 미소 지었다. 정 회장의 재판이 마무리되었어요.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숙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복수심은 버려야 해, 도연아. 그건 우리를 갉아먹을 뿐이야. 네, 어머니, 저도 이제 그걸 이해해요. 중요한 건 우리의 현재와 미래니까요. 집으로 가는 길, 그들은 한강변에 잠시 들렀다. 봄날의 저녁 바람이 강물을 따라 불어왔다. 도연아, 네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널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도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제가 조금 늦게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어요. 뭐니? 아버지의 사업 실패. 그것도 정 회장의 계략이었어요. 아버지를 파산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도를 내게 만든 거였죠. 미숙의 눈이 커졌다. 그럼? 네, 아버지는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일로 모든 것을 잃으신 거예요. 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사람, 정민호. 어떻게 그럴 수가. 도연은 어머니를 안아주었다. 이제 모든 것이 바로잡혔어요, 어머니. 아버지의 명예도 회복되었고 우리도 다시 함께하게 되었잖아요. 미숙은 강물을 바라보았다. 도연아, 네가 있어 다행이야. 네가 내 아들이어서 정말 다행이야. 도연은 미소 지었다. 어머니, 오늘 밤 별이 유난히 밝네요.
비숙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래, 정말 아름답구나.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별을 바라보았다. 도연은 문득 생각했다. 인생은 때로 너무나 가혹하지만 또 때로는 이렇게 놀라운 선물을 준다는 것을. 22년 동안의 고통과 그리움을 견디고 이제 그들은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도연아, 가자. 오늘은 내가 저녁을 만들게. 네, 어머니. 그들이 걸어가는 뒤로 한강의 물결이 별빛을 반사하며 춤추고 있었다. 자장가의 멜로디처럼 잔잔하게, 그러나 끝없이 흐르는 강물처럼.